이명수 기자가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거냐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청와대 영빈관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죠 저희가. 근데 영빈관을 옮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요걸 질문을 해봤어요. 투표를 7만 명이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재임 기간이 어쨌든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최대한 국가에서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첫 대상지가 군수 쪽이다라는 거예요. 경쟁 유치할 필요 없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계약 맺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다.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 방식의 이해관계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좀 합리적이고 그런 이유는 역시 무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말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위험 요소들을 제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감에 발현하니까. 후적을 쓰는 방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네. 자기의 삶과 정치 방식 때문에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또 불행한 거예요. 저희가 외람된 뉴스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좀 찾아뵈려고 해요. 괜찮죠? 너무 외람된 좋습니다. 뉴스. 네, 우리 지금 외람이들을 위해서. 갑자기 막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경건해지고. 자, 경건한 마음으로 뉴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외람된 소식은요. 우리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시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식입니다. 네, 정말 외람된 소식이죠. 저희가 오늘 신랄하게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확정 기자회견을 했죠. 일요일 날 했죠. 네, 일요일 날. 하고 지금 뭐 나오는 뉴스로는 아까 아예 청와대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벙커 갔다가 통이동 그 인수위 사무실에 갔다가 집은 서초에 뒀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상 방금 최초예요. 오늘 발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초인데 대통령이 출퇴근을 해요. 자신의 집무실로.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에서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대통령은 청와대에 거처도 있고 청와대에 집무실도 있고 청와대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서초동에서 아침에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초동에서 통인동 사무실까지는 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통인동에서 또 청와대 지하 벙커까지 또 가려면 또 교통 통제가 또 이루어져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삶에. 본인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옮긴다고 해놓고는 소통도 없이 국민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합의도 없고 우리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청와대를 돌려주냐고요. 누가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돌려달라고 시위라도 했어요? 1인 시위라도 했어 누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절박해 보이더라고요. 청와대를 여러분들께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요구를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 그 윤석열의 주장은 국민들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먼저 일단 윤석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요걸 질문을 해봤어요. 투표를 7만 명이 했어요? 7만 3천 명이 투표에 그 참여했습니다. 구독자의 10%가 하셨네요. 네, 아. 구독자의 10%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궁금한데요? 1번이 이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2번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 3번이 현재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4번이 선제 타격 등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5번이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무속인들의 권유 때문에. 우리는 뭐가 1등 했을지는 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2등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2등은? 4번인가? 4번이 나와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2등이 뭐가 나왔냐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가 실제로 2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다가 그래도 저게 합리적인 이유다라고 생각했겠죠? 무슨 마음으로 투표하신 거죠, 저기다? 마지못해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 청와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무속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가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거냐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청와대 영빈관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죠 저희가. 근데 영빈관을 옮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영빈관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청와대를 정말 국민에게 제공을 하겠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청와대 자체를 쓰지 않고 통째로 이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 옮기려고 하면 실제로 국방부를 옮기는 거잖아요. 다른 부처도 아니에요. 국방부 군 지휘 시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뭐 EMP 시설이랄지 온갖 시설들이 다 그 밀집이 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졸속으로 몇 달 안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옮기냐?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더군다나 국방부하고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의제로 갖고 나온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2달 동안 청와대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인수위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자기네들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끌면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민생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복지는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간이 2달인데 그 2달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게다가 또 주요 요직, 장관들, 총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인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용산으로 옮기는 거, 이 아젠다만을 먼저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로 2달 동안 이제 우려 먹겠다는 거죠. 도대체 난 이렇게 작정하는 이 심보를 모르겠어요. 뒤에서 무속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굳이 그렇게 고집할 일인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결사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석도 있고, 이게 입체적으로 재임 기간이 어쨌든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최대한 국가에서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첫 대상지가 군수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비리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군수 쪽에서 해먹을 게 많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방부나 그 시설 자체가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 계획을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 유치할 필요 없죠. 싼 곳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계약 맺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다.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 방식의 이해관계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죠. 네, 그렇지만 가장 좀 합리적이고 그런 이유는 역시 무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를 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 한 발짝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금 이 심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벙커는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지하 벙커만. 지하 벙커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한 시설이랄지 거기에서 지휘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비상시에만 네. 들어가겠다는 거겠죠. 일상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벙커에서. 있겠네요. 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보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 도대체 무슨 기운이 서려 있길래 이렇게까지 가기 싫어하는 겁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은 대한민국 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승만 정부에는 경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무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긴 게 청와대를 만들었던 게 박정희인가요? 제2공화국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청와대가 이제 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오랫동안 청와대를 가면 뭐 명이 짧아진다, 뭐 단명한다, 죽는다, 뭐 자 감옥 간다 이런 그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청와대가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왜 무속을 믿냐고요. 그러니까요.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박정희는 독재 때문에 무너진 거고. 그렇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네, 통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전두환 노태우는 자기네들이 그 5.18의 그 학살의 주역, 그 다음에 뭐 정치 비자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옥을 간 거죠. 이명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범죄의 어떤 혐의 때문에 그자들이 청와대 이후에 삶 이후에 그 비참해진 어떤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거를 청와대 터로 문제를 삼으면 사람이 잘못이지 터가 문제냐 이거예요. 네. 만약에 터가 잘못됐으면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혹은 이제 숙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럼요. 살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딜 가든 말로가 안 좋게 돼 있어요. 그 정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말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그 위험 요소들이 제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감에 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속을 믿는 분들은 주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운명이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해야 이게 부적도 팔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털어넘기는 방식으로 부적을 쓰는 방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네. 자기의 삶과 정치 방식 때문에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또 불행한 거예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